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전화 통화로 많이 인사드렸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당 이수빈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쁜 시간에도 이제 시간 내주셔서 이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얼마 안 남았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도자료를 막바지로 준비를 중이고, 현재 이보건소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멘트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좀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4월 1일 이후에 처리하시면 되니까요. 우선은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원래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하셨으나 현재 이제 저희 과에 다들 아시다시피 모자보건 사업 자체가 워낙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께서 이제 다른 업무를 보시느라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 저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교육 자료로 지침 내용을 다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침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요약 자료에 있다 보니까 그 PPT 화면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이제 PPT 화면을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대리님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저희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가볍게 목차를 보시면 지원사업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원 절차, 그 외에 이제 안내 드려야 할 행정사항,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의 주요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있고 난 후에는요, 지침 관련된 설명하고 난 후에는 PHIS 사용 방법과 관련해서 여기 사회부정정보원 고치상 대리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안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냉동난자 지원 사업도 4월 1일에 시행 예정이어서요, 그 교육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300명 제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입장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희 교육 끝나면 바로 이제 빠르게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겹치는 분들은 아마 남아서 계속 교육을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추진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만혼과 출산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난임 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으로 지난 23년 3월 28일에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돼서 그 임신 출산 지원과 관련된 46-4번 국정 과제에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음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추진 목적과 목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추진 경과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있는 대책으로 시작이 되었고, 1월에 진행한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금액, 여성 지원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다수였어서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13만 원으로 인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4월 1일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단 임신 희망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계획 대신 쓰는 이유는 계획 부부라고 하면 당장 근시일 내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부부를 지칭을 하는 것 같아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임신에 이제 의향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가입력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 검진을 가입력과 관련된 건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희망 부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홍보가 제도적으로 나가다 보면 혹여나 뭐 가임기 남녀를 임신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정책 대상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희는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희망 부부, 정말 임신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국가가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임기인 경우에 하나여 지원을 하고요. 올해 사업에 한해서는 일단 1인 1회 지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원 항목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입니다. 각 검사가 어떤 검사고 구체적인 검사 결과로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지는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께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별표에 있는 내용이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도 13만 원, 5만 원 한도 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1월 달에 이제 제가 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을 때랑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보시면요. 우선 검사비 지원 신청을 희망자가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이보건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이보건소에 이제 신청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을 조금 더 유도를 하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이보건소 신청 시스템 자체가 아직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서 24로 공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방문 신청을 이제 아마 초반에는 내방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의뢰서를 발급을 하시는 건 이제 신청서를 보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지원 결정 처리와 함께 검사 의뢰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발급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검사하러 가는데 이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한해서 검사가 가능하고요.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사 의뢰서를 제시한 후 받은 검사에 대해서 비용은 이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을 하고 후에 보건소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 역시 보건소와 이보건소에서 가능하고 신청 방법과 무관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신청 때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청구 때는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제출서를 확인하셔서 검사비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등본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을 하시면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을 꼭 제공을 하셔서 그 서식을 채워서 내시면 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걸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보자보건법상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주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시고 직접 그 동의서란에 배우자의 사인도 받아오셔야 한다. 이런 거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서류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원이나 세대주로 같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 부부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별도 거주지인 경우에는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잠시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이게 구름이가 통화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구름이 앱상 문제라서 네, 아마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도 주소지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률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사실혼의 경우에는 청첩장 그리고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내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비 부부만 청첩장을 원래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 부분은 청첩장으로 간편히 인증이 되는데 사실로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혼 부분들에게도 청첩장으로 인정이 가능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 요거를 이제 또 발급을 받아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검사비 청구서, 영수증,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4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가. 잠시 네. 과장님 교육 진행 중. 네, 저희과 과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다시 교육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인사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네, 다음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당 업무도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보건소에서 조금 중요하게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결국 대상자랑 참여 의료기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 지원하는 실적을 시도로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지원 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원 실적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장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달 저희가 요청드리는 그 실적 현황 조회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신청 절차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이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강조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상 자체를 비급여 검사,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본인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인과 질병이나 난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정책으로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본인 부담 금액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지원이 받은 것으로 보고 저희가 따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자 하였는데요. 그렇게 지침을 결정하고 나서 많은 시군구에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 검사 시에 더 본인 부담금이 크게 되는 좀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제 급여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전히 그 이제 정말 본인이 건강 확인을 위해서 방문한 경우에도 이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급여 처리를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또 좀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의료기관에게는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경우에는 무조건 비급여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의료기관에서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지침 맨 마지막 장에도 보실 수 있다시피 보건복지부 고시상 비급 그 이제 본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청에 대해서는 비급여 검사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신청 권자는 저희가 원래는 부부 단위로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뭐 여러 이제 직장인분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이 동시기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한 분은 검사를 이미 받으셨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두었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이제 가임기 남녀 전체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어서요. 서울시만 이제 작년에 저희가 논의를 했을 때 올해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정차 대상자를 넓힐 계획에 있어서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논의할 때 당연히 모든 시도, 시군구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화면 페이지 안 넘어가고 있죠? 온라인 잠시 중지했다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신청 기간은 이제 연중 신청이고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방문 신청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아침에 시도 담당자님들께 그 메일을 송부를 해서 서식 그 시도 시군구 담당자님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할 서식을 다 송부를 드렸고요. 그 서식 받으시면 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쇄용 버전으로 아무것도 안 써있고 그냥 공란에다가 손글씨로 다 쓸 수 있게끔 인쇄를 하시는 버전과 온라인 작성용 버전을 하나 따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지는 서식은 그 온라인 작성용일 텐데요. 빨간 글씨로 써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빨간 글씨로 써있는 부분은 누름틀이라서 빨간 글씨 위를 클릭을 하시면 직접 다른 내용이 입력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예시로 빨간 글씨를 둔 거고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본인 성함 적도로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 네,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쇄용 서류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문,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워낙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PHIS를 개설하고 또 그걸 이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보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서요. 저희가 이보건소 개설은 당장 4월 1일부터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 자체는 24년 상반기 내에는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거고 그 전까지 공백기가 있죠. 4월, 5월, 6월 이 정도 기간 동안 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면서 대신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내소하지 않고도 신청 가능하게끔 지금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 문서 24는 내방하실 때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를 이미지나 PDF 파일로 첨부를 하셔서 직접 그 보건소로 공문 접수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보건복지부 직원분들께 문의를 드려봤을 때 젊은 부부들께서는 충분히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 보건소에 안내된 내용을 이해하시고 접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했고요. 아마 그 설명 보시면 충분히 잘 접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문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담당자님들께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에 넣어놨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상자들한테는 이렇게 이보건소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그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보건소 내에 첨부 파일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냥 저희 임신사전 건강관리 안내 그 페이지에서도요. 그 서식의 글자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 거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 24를 통해서 공문 접수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 담당자분들께서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분들께 그 지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수 여부가 되고요. 검사 의뢰서를 발급하고 네,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 보셔야 되겠네요. 공문 작성해서 전송 요청을 하면요. 이제 온나라 문서로 접수가 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이제 접수를 한 다음에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이 가능해서 여기서 이제 검사 의뢰서를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이제 저희가 지침 내용을 보시면은 혹시 지금 같이 지침을 보고 있으시면 요거를 네. 저희가 검사 의뢰서 발급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오니까요. 일단 요거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 먼저 대상자분들께 안내되는 페이지 마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서24를 활용할 때 좀 우려되는 문제점은 그 문서 접수함에 접수되는 저장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문서24에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 그 공문 처리하는 온나라 문서에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기관의 문서 24로 뜨고요. 제목에 임신사전 건강관리 신청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문서 24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거나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온나라 제가 여러분들께 공문을 시행하는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공문이 시행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이 낯서실 텐데 현재 행정안전부는 그 구비서류 제로화
그러니까 이제 종이를 쓰지 않겠다라는 전자정부 이념 하에 이 문서24를 적극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는 다르고 문서24를 활용하는 거고요. 문서24 활용 뭐 양이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우수 사례를 이제 그 경진대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여는 등 이제 문서24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하니까요. 보건소에서도 처음엔 좀 낯서시더라도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을에서 발급이 됐을 때 이제 개인들이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문서함에 들어가셔서 보낸 문서함에서 보시면 자기가 보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받은 문서함은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접수 문서함에서 접수를 클릭을 하시고 받은 문서함으로 들어가시면 이 받은 문서함에서 검사을에서 이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끊긴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처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저희가 그 대면 교육도 어쨌든 시행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인건비 지원 계획, 그쵸.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인건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부처 안에 꼭 인건비를 반영해서 기재부 그리고 국회에서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조금만 저희 과를 믿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 기간 자체가 30일이니까요. 빠르게 다운을 받으셔야 될 거고, 저희 이제 신청 서류 자체는 자세하게 앞쪽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예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원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요거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밑줄이나 볼드 쳐 있는 부분은 법에 따라서 그 반드시 밑줄이나 볼드를 해야 하는 정보들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임의로 서식을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요 그대로 인쇄를 해서 출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출력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얘에 체크를 해서 주실 수 있게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선택이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첫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서 기본적인 대상자 설문을 할 수 있게끔 내방하시는 분들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요, 요거 내시면 등본 안 내셔도 되고, 안 내시면 등본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난임이랑 유사합니다. 사실혼 확인 보증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임과 다르게 기간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기 좀 잘렸는데요.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난임에서는 이용 불가능합니다.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에서 어떻게 접수되는지 샘플, 저희가 그 샘플 사진을 그 내부망이어가지고 좀 저희가 제공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 내부적으로 제가 시도 담당자님들 통해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시도 담당자님 혹은 저에게 받으시는 그 온나라 공문 있잖아요. 해당 과 접수되는 그 공문으로 담당 확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온나라 문서, 그거라서 저희가 따로 이제 안내를 못 드렸는데요. 검사을에서 발급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결정 자체는요, 결정 소요 시간을 저희가 3일로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고, 이미 리플렛도 찍어서 발간이 돼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자체 수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좀 지원 인원이 많은 큰 시군구에서는 이 기간 자체가 조금 짧아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지면 그 공문을 띄워서 보건복지부나 이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 메시지로 현재 신청량이 많아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라는 게 어쨌든 용인시 처인구님 질문해주신 것도, 담당자님 질문해주신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 원래 저희 사업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서 한 사람만 검사 받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사람 다 검사 받고 싶으면 두 사람 다 각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정보를 적는 건 나는 배우자가 있는 부부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이고, 별도로 해당 배우자가 검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정 시 고려사항 자체는 신청 서류 잘 구비되었는지, 신청 자격이라고 하면 해당 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실 거주지와 주민등록 등본 에 나타나 있는 주소지랑은 다를 수 있는데요. 등본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복 지원 이력이 없는지, 예산 소진이 되면 어쨌든 사업 종료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각자 받아서 각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의해 3일 이내 발급 못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자가 연락처를 적어내니까요. 거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해주시면 민원의 소지가 훨씬 적어질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은 저희가 PHIS에서 대상자를 입력할 때 중복자임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보건소가 어디일지 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아직까지 임신 출산에 대해서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지원하는 선례가 없어서 이제 난임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내국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민원이 많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 좀 빠르게 올라가서 제가 놓치고 있는데요. 민원 녹화본 영상은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하면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진단 검사 목적으로 갔을 때 급여 처리가 되면 몇 년 전에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이 시술 중단했다가 최근 가입력 검사를 하면 네, 난임 진단자 급여 처리는 어쨌든 1년에 한 번 되고요. 시술 이때도 다 지원 가능합니다. 난임 진단자가 단순 검사 희망해도 검사할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다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한 명이 한 번 일을 지원했다 하면은 다 해주시는 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도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이어서 하니까요. 혹시나 예산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이제 내년 예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종료는 접수권으로 해야 할까요? 선고권으로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접수권 기준으로 사업 종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 가을 지나면서 예산이 좀 확정이 되니까요. 그럴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대상자 이력이 PHI에서 조회가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진찰료 지원 가능 여부. 네, 13만 원, 5만 원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난임 진단 및 검사비 지원도 받고, 이 중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셔서 오늘 3월 28일에 받은 검사를 난임 진단 검사비로도 신청하고 임신사전 건강관리로도 신청했을 때는 하나는 반려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자체 담당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PHIS 상에서는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들어왔을 때 난임 진단 검사비로 이미 지원됐다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대신 다른 날 받은 별도의 검사인 경우에는 각각 한 번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침에 조치해 두었습니다.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확인해야 되는 게 내국인과 혼인 또는 예정이거나 그 한 명이 F256일 경우. 네, 맞습니다. 사천시보건소 담당자님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초진비 및 검사 결과 드는 진찰료 둘 다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 초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비 영수증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진찰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구를 하실 때 검사비 영수증이 2개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에 대한 영수증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네,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청 시 개인정보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부부임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지원 대상자가 부부니까. 근데 부부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할 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을 때, 해당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요, 요즘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본인 아니면 타인입니다. 부모, 가족, 형제 다 상관없이 타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동의도 그 배우자의 동의하에 서명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쵸. 질의응답이 중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응답 주신 거는 하고요. 여기
2시 40분 기준으로 이후에 오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원 결정도 방문 신청 시에는 이렇게 PHIS에 입력을 하시면 지원 결정을 누르시고 검사 의뢰서를 발급을 하셔서 그거를 출력하셔가지고 이메일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돼서 출력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을 해 주시거나 이보건소가 만약에 이제 개소가 되면 이보건소 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내방하신 대상자에 대해서도 검사 의뢰서를 이보건소로 출력하시게끔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공문 접수 시에는 요거 뒤에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넘어가고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간단하게 지원 결정을 하시면 알아서 이보건소에 이제 검사 의뢰서가 출력이 될 수 있게끔 뜨고요. 대상자가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의뢰서 서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검사 기간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검사 의뢰서 유효기간을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채워질 거고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여기 날짜랑 보건소장도 여기 어느 보건소인지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접수번호 부분인데요. 여기 접수번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기준에 따라 부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 부분에 오류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 지원한 지원 대상자들이 내년에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좀 대상자를 사전에 명단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를 부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번호는요. 연도 2자리 24년이니까 24를 써주시고 지자체별로 시군구 번호가 있습니다. 요 3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해당 시군구 번호 확인하셔서 3자리 넣어주시고 만약에 한 시군구에 여러 보건소가 있어서 이 접수번호를 따로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001A, 001B 이런 식으로 보건소마다 소문자를 붙여서 다르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W는 예상하시다시피 여성이라는 의미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M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고유번호는요. 여성과 남성 각각 별도 오름차순으로 부여라고 했는데요. 여성, 남성이 별도가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처음 신청한 사람이 여성이어서 1번, 두 번째 신청자가 남성이어서 또 그냥 1번 해주시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는데요. 2번 해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만 되면 되니까요. 중복만 안 되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 24로 공문이 접수될 경우에 검사 의뢰서를 어떻게 발급하시냐? 요게 이제 익숙하시죠? 지금 요 부분이 온 나라에 이렇게 제목, 수발신자, 보고자, 부서, 상태 이렇게 한 줄로 접수가 될 거고요. 이거 제가 해본 건데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하고 가로 열고 여기 테스트 대신에 그 신청자의 이름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확인을 해주시면요. 그 문서에 대한 회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신을 하시면요. 지원 결정 탭에 이제 회신을 하실 때 이제 PHIS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검사 의뢰서를 발급을 하신 다음에 그 검사 의뢰서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출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해당 파일 자체를 이 회신 공문 파일에 첨부를 하셔서요.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문 제목은 결정 통보 및 검사 의뢰서 송부 그리고 요거 관련입니다 라고 회신이면 이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요 아래 내용을 똑같이 작성을 하셔서 검사 의뢰서 발급 PH에서 추출한 검사 의뢰서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번은요. 사업 참여 의료기관 따로 찾아보실 필요 없이 좀 제공 가능하게끔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요. 가장 최신의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래는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검사를 받으시러 가면요. 검사 방법 자체는 검사 의뢰서를 보여주시고 검사하시고 그날 이제 검사 비용도 다 내시고 그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이런 것들 서류 구비를 해서요. 세부 내역서 서류 구비해서 발급료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신청 방법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사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의뢰서에 있는 유효기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검사 의뢰서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재신청으로 인해서 그 사업 예산이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민원인 분들께 그런 거 유의하셔서 미리미리 검사 받으셔라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단가 및 지원 금액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으셨던 걸로 알아요. 비급여 검사 단가 자체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분들의 날림 문제와 의료비의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료비 지원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이게 7% 내지 10%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만 개인 부담이 되게끔 최대 단가를 정해놨고요. 의료기관들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금액보다 더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찰료나 뭐 다른 검사비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요, 담당자님들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셔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AMH, 난소 기능 검사는요, 난소 나이 검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난소의 나이를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임신 능력과 난소 상태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거라서요, 검사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내에 어떤 근종이라던가 이런 질환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거고요. 뭐 근종이 있다고 해서 임신 출산에 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장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위치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검사를 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남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정자정밀 형태 검사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정자정밀 형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입력 확인을 위해서 좀 요구되는 검사이긴 하지만 저희가 스크리닝 검사 차원으로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정자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지침을 수정을 했고요. 내용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을 확인을 가능합니다. 남성 가입력에 있어서는 정액 검사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남성의 가입력 저하가 없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많은 의료계에서는 남성도 나이에 따라 또 혹은 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력의 저하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이제 검사를 공고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미리 사업을 시행했을 때도 남성 검사율이 여성에 비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남성 검사율이 좀 낮은데 저조한데 혹시 내방하시는 여성분들께는 남편분도 꼭 같이 받아보세요. 이런 안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거니까요.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남성, 여성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많은 연구 논문에서는 여성, 남성이 함께 임신 전부터 준비를 한 경우에 남성의 육아 참여도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의 검사 참여율을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차 코드를 적어둔 거고요. 요 코드와 동일한 급여 검사를 이게 급여 코드니까요. 요런 급여 검사들을 비급여로 시행을 해달라 요런 안내입니다. 지원 검사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의료기관들한테 안내드릴 사항인데요.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 달에 고생했던 그런 내용이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참고 의료기관 참여 서류는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침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존에 이제 3월에 한참 조사를 하셔서 좀 자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 안내를 드렸습니다. 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정액 검사만으로 충분히 가입력 확인이 가능하다고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하시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사정밀 형태 검사가 불가능하더라도 허용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 경우는 단가를 3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의료기관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는요, 네, 신청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 지자체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 비용 청구받은 경우에는 청구 불가능하고요. 3개월 이내 원칙이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검사
청구하시기 전까지 저희가 예산을 묻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청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너무 길다. 조금 이 청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3개월 이내 원칙이고요.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안내는 신청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청구 서류 자체가 살짝 변경이 됩니다. 문서 24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신청하시는 공문 내용이 신청이 청구로 바뀌는 부분, 그것만 달라지고 아주 똑같습니다. 네, 청구서이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 그 청구 시 유의사항에 이것이 이제 공통된 서류인데요. 진찰료에 있는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아래에 있는 요 금액들이 이제 지원 대상이 되고요.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거의 다 요런 부분만 채워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요 합계, 납부한 금액 합계를 보시고 그 해당 금액이 13만 원을 초과하면 13만 원, 그리고 13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실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수증에서랑 세부내역서 둘 다 확인 가능하니까요. 하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청구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 제한 자체는 이제 필수 서류가 안 됐을 때는 보완을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완 요청 자체도 그 지급 기한, 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이내에 보완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런 검사 받았는데 이것도 해주세요. 뭐 신청을 하지 않고 검사를 청구를 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 다 반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 검사 항목 누락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2개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둘 다 안 하고 다른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급 불가하다. 이거는 가입력 검사비 지원이다. 이 부분을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가 끝이 났는데요. 복잡하죠. 저도 다소 안내드릴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말씀을 빠르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여기 지원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결국에 이제 신청을 하신 이후로 검사 의뢰서를 발급을 하실 때는 PHIS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셔서 거기서 자동으로 추출되는 검사 의뢰서를 출력 또는 저장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 이 발급일로부터 검사는 3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또 3개월 내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청구 시기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급 시에도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지급하시면 된다는 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는 신청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구체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다음에 이제 구치상 대리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PHIS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검사 지원 대상자 정보는 검사비 지급 전에는 입력이 반드시 완료가 되어야 하고요. 사업 실적 보고 자체는 매월 말일자로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까지는 조금 힘드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기간은 조금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이제 공지 드렸다시피 우선 70%가 시도로 이미 교부가 된 상태고 30%가 남아 있는데요. 원체 이제 저희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전국이 참여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교부 비율 자체가 조금 실제 대상자의 비율과 좀 다르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30%는 교부하지 않고 저희가 6월까지의 진행 상황을 본 뒤 이제 저희가 다시 변경된 시를 통해서 교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 사용 시에 그 70%에 한하여만 이 성립전 예산 사용을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성립전 예산 사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급 시에만 돈이 필요한 거니까요. 아무리 빠르게 대상자가 신청하고 검사 당장 그날 받고 청구를 당장 하시더라도
저희는 지급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4, 5, 6월 내에 되면 그 어떤 예산의 그 선입전 예산 사용 조치를 무리하게 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안내 다시 한번 드리고요. 회계년도 종료 시에는 3월 말까지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참여 의료기관 확인서 발급.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추가로 넣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료기관이 1000개가 넘습니다. 1051개인데요. 제가 어떤 기술적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수작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서 발급을 직접 여기 제 몇 호인지 요 부분 네, 넣어야 하고 기관 명칭과 소재지 성명을 넣어서 이 이제 각 보건소장 이름을 넣어서 이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 체크를 여성만 하시던지 남성만 하시던지 같이를 하시던지 이렇게 의뢰서를 발급을 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곧 또 자세한 안내 사항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 20곳이 넘어가는 데가 몇 곳, 한두 곳 있었고, 특히 서울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서울은 제가 주로 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담당자분들이 저희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도 좀 개수가 많다. 제가 알기로 최대 20 초반인데요. 좀 힘드신 경우에는 저에게 SOS를 쳐주시면 저도 같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담량을 다 넣어드리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또 진짜 그 의료기관 그 관리 자체가 보건소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보건소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점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는요, 그 대상자 번호랑 또 약간 다릅니다. 연도가 두 자리가 들어가면서 월이 두 자리가 들어갑니다. 요 네 자리로 만들어 둔 건 대상자 번호와 의료기관 번호를 저희가 구별하기 위해서 시작 번호를 네 자리 두 자리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번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자리 동일하고 이거는 이제 여성, 남성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한 곳은 WM으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자리 번호는 그냥 오름차순으로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번호 부여는요 제가 엑셀에다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입력만 복사해서 해주시면 되니까요. 이 부여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엑셀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로구 보시면은 여기 2403 001 WM 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대로 작성을 해서 이 서식에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간단히 안내 드렸고요. 이제 Q&A인데요. 요거 주요 Q&A 저희가 요약해 두었습니다. 요 부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먼저 오늘 들어오셨던 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요거를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요 Q&A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혹시 그래도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